네, 이어서는 미증시를 둘러싸고 있는 이슈를 이야기해보는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글로벌 핫 이슈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분과 함께합니다. LS증권 수석연구원 정다운 연구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처음 뵙는데 네.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잘 부탁드립니다. 저희 또 처음 뵙자마자 짚고 넘어갈 이슈가 간밤 있었잖아요. FOMC 1월 회의록이 의사록이 나왔는데 우리 시간으로 또 새벽 4시에 나왔어요. 우리가 살펴봐야 할 디테일을 좀 짚어주신다면요. 네, 1월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시장에 큰 영향은 주지 않았고 1월 FOMC 회의가 끝난 날에 확인되었던 분들이 그대로 다시 좀 나타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사록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뭐냐라고 했을 때 대부분의 위원들이 인플레이션의 업사이드 리스크에 대해서 조금은 우려를 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에 대한 원인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관세라든지 반이민 정책이라든지 트럼프의 정책에 따라서 어떤 변화가 나타날지 불확실하다라는 부분을 좀 꼽았던 부분들이 있었고, 기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와 그리고 소비가 생각보다 강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 역시도 약간의 우려 요인으로 좀 지목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이 1월 FOMC가 진행된 그날 이미 좀 확인된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기억이 잘 안 나실 수도 있는데 1월 FOMC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통화정책 결정문에서 인플레이션이 다소 완화되었다라는 문구가 삭제되고 반대로 인플레이션이 다소 높다라는 문구가 남으면서 이 부분이 시장에서는 약간의 우려 요인으로 작용을 했지만 파월 의장이 인터뷰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단순한 클린업 작업이었다라고 하면서 약간의 우려를 더는 듯한 모습으로 흘러갔었는데, 의사록에서도 또 동일하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약간은 좀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남아있다 정도로 좀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FOMC가 진행됐을 당시에 나왔던 이야기들과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없었다라고 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또 궁금했던 게 관세에 대해서는 어떻게 파악하는지가 좀 궁금했거든요. 1월 FOMC 기준으로 그 다음에 관세 폭탄이 이제 떨어지기 시작했잖아요. 관세에 대해서는 또 어떤 언급이 있었는지도 궁금해요. 연준의 의사록이라는 게, 그러니까 1월에 정책 회의를 하고 그에 대한 회의 의사록을 지금 공개하는 거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그 사이에 변화들이 반영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시장에서 나타나는 반응들로 좀 살펴본다라고 했을 때는 트럼프도 관세에 대해서 그렇게 공격적으로 진행하지는 못하는 것 같다라는 분위기가 일단은 좀 아직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 다만 이제 4월 1일에 러트닉 상무부 장관이 관세나 비관세 등의 무역 조치, 무역적인 장벽에 대해서 좀 보고서를 제출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에 따라서 각 국가별로 관세에 대한 협상을 좀 진행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시장은 리스크에 대해서 약간은 다행이다 정도로 좀 반응을 하고 있는 모습이지만 4월에 있을 부분들은 여전히 좀 불확실성 요인으로 상존해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연결해서 4월의 일정까지 함께 네네. 짚어주셨습니다. 저희도 함께 꾸준히 팔로우업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FOMC 의사록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는데요. 이제 앞으로의 미증시는 또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 전망해보는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또 어떤 부분을 챙겨서 미국 시장을 대응을 해봐야 할까요? 네, 미국 시장에서 이제 20일 날, 오늘 밤에 이제 발표가 될 주요 경제 지표가 뭐냐라고 하면은, 일단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2월 필라델피아 연은 제조업 지수입니다. 필라델피아 연은 제조업 지수가 사실 무게감이 그렇게까지 높은 지표는 아니에요. 다만 ISM 제조업 지표라든지 이런 부분들과의 상관성이 좀 있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주목을 받기도 하고, 지난달에 발표된 수치가 큰 폭으로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는 지난달 대비해서는 약간은 하락하는 듯한 모습, 컨센서스로 보면은 19.4포인트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정도 수준이라면은 전월 대비, 전월이 44포인트를 넘어서는 수준이었어서 전월 대비로는 크게 좀 하락을 하지만 그래도 반등하는 구간에서 어느 정도 추세를 이어간다 정도로는 해석이 될 수 있는 수준이라서 컨센서스대로 발표가 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라고 좀 보여지고, 다만 만약에 서프라이즈가 좀 발생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산업재 쪽이라든지 미국 제조업 경기에 대한 기대감을 약간은 조금은 불어넣어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실적 발표가 이제 20일부터 좀 더 많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대표적으로 소비재 쪽에 관련된 유통과 관련된 종목들이 실적을 많이 발표를 하게 되는데 월마트가 실적을 발표하게 되고 부킹닷컴이 장 마감 후에 그리고 헤즈브로가 실적을 발표하게 됩니다. 네. 일단 부킹닷컴 같은 경우에는 이미 에어비앤비가 실적을 발표를 했어요. 근데 거기서 확인이 됐던 부분이 여행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강력하다라는 부분을 언급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킹닷컴 같은 경우도 잘 아시겠지만은 아고다나 뭐 부킹스닷컴이나 이런 여러 가지 여행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업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행 수요를 감안해 보면은 실적은 그래도 그리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그 배경에는 아마도 달러 강세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좀 미국인들의 여행 수요를 자극하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고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실적 발표 얘기했던 게 월마트와 헤즈브로인데, 월마트 같은 경우는 최근에 주가가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과 같은 불안한 시기에 주가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서 방어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좀 해내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월마트와 관련해서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고용이라든지 소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월마트 실적이 잘 보여줄 거다라는 부분입니다. 월마트 같은 경우가 최근 몇 개 분기 동안 좀 얘기가 나왔던 게 타겟과 같은 조금은 더 비싼 유통업체에서 월마트로의 고객이 흡수가 되는 모습이 좀 나타난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이어질지라든지 아니면은 고용에 대해서는 또 어떤 부분들, 미국 내 고용자가 한 160만 명 정도에 달할 정도로 큰 기업이라서 고용 시장에 대해서도 좀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추가적으로는 지난번 실적 발표 때 AI를 기반으로 해서 카탈로그를 제작하는데 상당히 빠르고 적은 비용으로 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한 몇 달 전에 외신 보도를 통해서 이런 얘기들이 나왔어요. 이제는 일반 기업들이 AI 투자를 좀 진행을 한다라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월마트가 좀 그런 부분을 또 한번 보여줄지 이 부분도 추가적으로 체크해볼 부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헤즈브로에 대한 부분인데, 헤즈브로 같은 경우가 이제 장난감 업체입니다. 장난감을 만드는 업체라서 최근에 우려는 이런 부분입니다. 중국에서 생산을 해서 싼 가격에 공급을 하는데 관세가 부과되면은 이런 장난감 업체들이 가장 좀 큰 타격을 입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이 시장의 우려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다행히 그래도 비중이 중국에서 생산하는 비중이 40% 이하까지 좀 내려온 상태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만약에 헤즈브로 같은 기업들이 중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을 통해서 충분히 생산을 하고 판매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보여준다라고 한다면은 주가는 최근에 이제 관세에 대한 우려가 약간은 잠잠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도 뭐 실적이 괜찮다면은 충분히 좀 긍정적인 반응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여러 가지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부킹스닷컴 장 마감 후에 나오고요. 또 월마트를 통해서는 고용에 대한 부분을 또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추가로 헤즈브로까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월마트 이야기를 해주실 때 이제 또 이 중소형 기업들이 AI 관련해서 또 투자를 한다 이런 이야기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알리바바도 요즘 애플과도 협력한다 이런 소리가 나오면서 이제는 쇼핑 플랫폼이 아니라 AI 기업으로 봐야 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알리바바는 어떻게 보세요? 네, 알리바바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최근에 주가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비단 알리바바뿐만 아니라 항생 테크 종목들이 상당히 높은 주가 상승을 보여줬었는데 이 부분이 이제 딥시크가 발표가 된 이후에 좀 나타난 현상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에 대해서 좀 시장이 기대를 좀 반영을 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실적단에서 봤을 때에는 바이두가 실적이 나왔었는데 조금은 좀 부진한 모습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PGJ라든지 아니면은 중국 기업들, 중국 테크 기업들의 주가 상승에 대해서 약간은 더 상승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알리바바 같은 경우도 약간은 저는 그런 그림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안 그래도 밸류에이션 레벨도 좀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네. 중국의 실질적인 정책 모멘텀을 생각을 했을 때에는 테크 쪽보다는 중국 본토 증시, 상해 지수 같은 것들이 조금은 더 힘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기업들 알리바바까지 함께 챙겨봤습니다. 실적 발표 꼭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렇게 미증시 전망 함께 해봤는데요. 이제 또 우리 시장으로 넘어가서 또 몇 시간 뒤에 개장을 앞두고 있는데 어떤 부분을 준비하고 또 생각해봐야 하는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증시 힌트를 한번 찾아볼게요. 우리 코스피 또 7거래일 연속 상승을 해주면서 진짜 선방해주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지난해 9월 이후 처음으로 어제는 또 2670선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우리는 또 어떤 생각을 하고 개장을 대응해 볼까요? 미국 시장에 대해서 좀 부진한 모습들이 있다, 조금은 횡보하는 모습들이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이 미국보다는 비미국 국가에서 투자 기회를 찾아가는 움직임을 좀 압박하는 그림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관련된 내용으로 자료를 좀 작성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핵심이 되는 것은 외국인 수급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1, 2월에 지수가 상승할 때 외국인 수급이 좀 유입되면서 상승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아쉽게도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는 않았어요. 이때까지는 뭐 연기금이 하방을 받쳐주면서 상승을 좀 끌어주는 모습이다가 최근 들어서는 이제 금융투자 쪽에서 단기적으로 좀 시장에서 좀 주식 매수를 좀 강하게 하면서 주가의 상승 탄력을 높이는 모습이었는데, 어제 또 한 번 외국인이 유의미한 수준의 주식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선물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과연 이어질 수 있을 것이냐가 좀 핵심이 될 것 같고, 제 생각에는 그래도 좀 이어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좀 상승이 나타나는 요인을 바라봤을 때 어제 제일 많이 상승한 업종들을 살펴보면은 뭐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이 조선도 포함이 되고요. 이런 종목들이 좀 대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가장 유의미하다라고 보는 부분은 반도체고, 반도체에서도 특히나 이제 삼성전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삼성전자가 바닥을 기는 상황에서 외국인 수급 유입이 나타나면서 좀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기반에는 이제 마이크론을 얘기를 하면서 레거시 반도체가 하반기에 좀 반등을 할 수 있다, 디램 가격이 반등을 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같이 주가 레벨이 낮은 상황에서 그런 낙관적인 기대, 그리고 그에 따른 수급 유입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래도 외국인 수급이 좀 이어질 수 있고,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미국보다 강한 한국 증시의 흐름이 이번에도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해볼 것 같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수급과 관련해서 또 구체적인 분석해 주셨습니다. 또 외국인 수급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이것도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원달러 환율이 뭐 1,440원대 안착을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기조가 이어질까라는 궁금증도 나오고 있는데 환율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1,440원 수준에서 단기적으로 이게 빠르게 내려갈 만한 요인은 아쉽지만 조금은 보이진 않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보냐면은 아직 관세에 대한 부분들의 리스크가 사실은 어느 정도 좀 잔존해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원달러 환율은 1,500원에 육박하던 상황에서 말씀하셨던 1,440원 레벨까지 좀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상황에서 완전한
난도 랠리를 보이기에는 조금 시기적으로 이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대내적인 정치 불확실성 역시도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결론이 나기까지는 조금은 시간이 남아 있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단기적으로는 그렇게까지 낮아질 여력이 크지는 않다라고 좀 보여지고 다만 관세에 대한 부분이나 말씀드렸던 대내 정치적인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저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느 정도는 안정되어 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들이 반영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이제 추가적인 하락을 기대해 볼 만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환율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단기적으로는 또 국내외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많기도 하니까요. 이 부분 함께 챙겨봤습니다. 또 추가로 공매도 관련해서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이 3월 30일부로 공매도 금지가 종료가 되면서 그 다음 날 31일부터 공매도가 재개가 되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 리포트도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네. 추가적으로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네. 그 뒤에 영향은 또 어떻게 될까요? 그 자료를 쓰면서 사실 저도 쓰고 나서 여기저기 좀 관심들을 많이 가져주시면서 조금 좀 바빠진 게 있는데 공매도 금지가 이제 종료가 되는 것에 대해서 지난주에 최상목 권한대행이 공매도 재개 일정이 차질 없이 준비되도록 해라라는 얘기를 하면서 저는 간접적으로 일정을 재확인시켜줬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공매도 이후의 시장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시장에서 좀 확산에 대한 기대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네. 그러다 보니까 공매도 역시도 그런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은 공매도가 과거에 이제 재개가 됐을 때를 살펴보면은 주로 공매도 타깃이 되는 업종 종목들이 많이 오르고 그리고 업종 내에서 좀 비싼 종목들 중심으로 좀 나타나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주도주 그리고 업종 내에서 더 강한 종목들 이런 것들이 좀 공매도 타겟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종목들이 앞으로 주가가 꺾여 나간다라기보다는 변동성이 좀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다 정도로 좀 해석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사실 전일 시장에서도 조선업종 같은 경우에 좀 상대적으로 주가가 못 올랐던 현대미포라든지 아니면은 뭐 삼성중공업 같은 것들이 좀 강하게 올라서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저는 딱 그런 그림을 좀 예상을 하고 있어서 약간 밸류에이션 갭이 벌어진 업종 내의 약 2등주 같은 것들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공매도 만약에 재개가 된다면 주도주 그리고 섹터 내에서 강했던 업종에 대해서는 좀 변동성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요. 코스피 너무 잘 가지고 있잖아요. 혹시 이대로 잘 가다가 2,700도 뚫을 수 있을까요? 일단 저도 1차적인 허들로 2,700을 잡고는 있습니다. 왜냐면 2,700이 PBR 기준으로 봤을 때 0.95배 수준이거든요. 네. 근데 한국 시장이 과거에 수출 증가율이 우상향하지 못하는 구간에서 상단 레벨이 어느 정도였냐라고 보면은 PBR 0.95배에서 1.0 초반 정도에서 좀 상단을 형성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외국인 수급이 이어지지 못한다라고 한다면은 2,700선이 좀 벽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다만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인 수급이 아직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저는 단기적으로는 그래도 한 1.0배, 한 2,850 정도 되거든요. 이 정도 레벨 시도까지는 좀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 중요한 건 외국인 수급이군요. 외국인 수급과 관련해서 2,700선이라는 벽을 뚫고 나가줄 수 있는지 함께 지켜보고 시장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셨어요. 공매도까지 함께 다뤄봤습니다. 그럼 이렇게 개장 한번 잘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LS증권 정다운 수석연구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